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200, 800선을 좀 회복해주면서 이제 방향성 잡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오늘자 한 줄 요약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 코스피 현물 순매수 나오면서 3,200선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 속에 3,200선 회복해준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코스피 3,200선 턱걸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 조금은 아쉬운데 이 박스권을 좀 빨리 뚫어내줬으면 좋겠긴 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다소한 답답한 흐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가 현재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이 되면서 3,200선을 또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3,200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위축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좀 감소하는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뭔가 아직까지 시장 자체를 확실하게 이끌 만한 좀 모멘텀은 부족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하루하루가 이렇게 좀 여전히 움직임이 심화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섹터에 대한 순환의 흐름도 좀 빨라지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종목별 차별 현상은 좀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200선 좀 턱걸이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는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첨단 EUV 장비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최근 유니테스트의 버닌 테스터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유니테스트 8% 오르면서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소부장주 내에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가진 회사일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기록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길게 보니까 아직도 역사적 고점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 또 접근해 볼 만한지 궁금한데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 속에서 지금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8월 말부터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 주면서 지금 3거래일 동안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아직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공간이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길게 봤을 때 아직 상방의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진경 요원은요? 네, 일단은 유니테스트 이제 대체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라고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함께 보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좀 더 쏠려가는 이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스트의 경우가 물론 반도체 쪽으로도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신재생 쪽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다각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태양과 이제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EPC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에너지 이 두 핵심적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신기술 확보에도 좀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요즘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물론 이제 거래량도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역시나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자체가 거의 3거래 연속으로 거의 급등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기에는 약간 가격적인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구간으로서는 조금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최근에 뭐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단기적으로 이 수익권 있을 때마다 좀 더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반도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가 아니라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지만요. 지금 3거래일째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 상승에는 조금의 부담감이 있고 보유자들만 좀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주호 요원과도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추가 시세가 근데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눌림목 공략일 것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공략해도 될까요? 지금 이 상태면은 사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를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눌린다면은 한 15,000원대 구간까지 정도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재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없이 간다고 한다면 19,000원까지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힘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 붙으면은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근데 사실 소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뭐 SK하이닉스가 HBM4와 관련돼서 지금 협상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HBM용 버닝 테스트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은 거고요. 특히나 이 버닝 테스터가 HBM용이 평균 판매 단가가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온 거라서요. 근데 뭐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EUV 장비 도입한다고 하기도 했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검사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납품했다라는 이슈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크인도 그렇고 지금 HBM 관련주들 중에서 검사 장비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 어떤 뭔가 여기서 뭔가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HBM 검사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추가적으로도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장비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장비주들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축 좀 공시로 확실하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확실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유닛 테스트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 미국 내 임상 2A상 마지막 환자의 약물 투여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거래량 급증했고요. 강한 양 매수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주들의 시간이 올 때 좀 하나 담아봐도 될 만한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장 마감하고 딱 셀비온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퓨처캠 쪽으로 수급이 더 이동할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퓨처캠의 상승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좀 키가 될 것 같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김진경 의원은요. 네, 이슈 민감에는 주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는 조금 주의하자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좀 애겐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나요? 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퓨처캠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또 임상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이제 조건부 허가 이렇게 관련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하나의 어떤 주가 상승에도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유독 이 제약바이오주 종목의 특성상 물론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슈라는 것이죠. 이슈에 따라서 오늘 주가에 좀 급등락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져 접근한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우리가 접근해보는 방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퓨처캠의 경우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이슈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트레이딩 방식과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좀 트레이딩 방식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만약에 좀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손절 라인을 21,9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갑작스럽게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게 된다면 바로 주가가 또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슈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보자는 분석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주호 의원은 식약처 허가에 좀 주목하면서 태토 하신대요. 네, 일단 근데 지금 식약처 허가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네, 셀비온 사례를 보면은 좀 무섭긴 하거든요. 또. 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있으나 또 셀비온처럼 그렇게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급락 나오는 것처럼 내일 장 열리고 나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사실 이런 신약에 대한 부분들 뭐 임상 결과라던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에도 불구하고 세론 현상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셀비온 같은 경우도 뭐 이상 결과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라고 했지만 1차 지표가 생각보다는 낮았다. 약간 여기서 뭘 떠올렸냐면 화장품주들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컨셉을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급락 나왔던 것처럼 셀비온이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갭상승 출발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지만 내일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동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역시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만약에 식약처 판매 허가라든가 품목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좀 큰 시세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지만 나는 좀 투자금도 좀 약간 적고 좀 이러한 변동성은 즐겨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셀비온의 사례가 뭐 퓨처캠으로 수급을 이동시킨다라고 보기보다는 똑같이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투자에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급본부 2가지 종목 체크해 봤고요.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삼영엠텍입니다.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 기자재 분야 최강의 삼각편대를 갖춘 회사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란 증권가의 호평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26%의 강한 인세를 뿜어냈습니다. 주요 업종 이 2가지의 좀 교집합을 가진 회사라고 하니 좀 전략이 궁금한데요. 두 분과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존재감이 없던 회사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2주 사이에 정말 핫한 종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평 해주시죠. 네, 일단은 조선과 원전의 더블 모멘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보면 딱 태용이 생각이 납니다.
오, 맞아요. 네, 태웅과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상풍력과 조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제2의 태웅이라고도 좀 별명을 붙여보고 싶네요. 다음 김진경 요원은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히려 이 삼형엠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주셨는데 이 종목은 괜찮나요? 사실은 이 주가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다소간에 좀 부담스럽죠. 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뭔가 좀 강하게 이슈를 가지고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오르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한번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분위기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조선주, 조선 기자재 쪽, 그리고 원전 기자재 쪽 이쪽으로 좀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을 때 분위기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마스카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원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더블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시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삼형 엠텍의 경우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존재감이 좀 없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네. 갑작스럽게 조선이 떠오르고 원전이 떠오르고 이러면서 좀 주가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실 이 종목의 경우가 우리가 뭔가 좀 안정적인 투자성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우상의 흐름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런 종목보다도 좀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좀 더 편하시고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도 편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봐서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보다는 좀 트레이딩에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주호 의원은 그래도 조선 원전 더블 모멘텀 제2의 태움까지도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핵심은 지금 오늘 그 뉴스케일 파워가 대규모 SMR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오를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태웅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입니다. 근데 뭐 사실 태웅처럼 그렇게 날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출발하는 형태가 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멘텀 자체는 국내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구조재인 이제 MBS를 생산한다는 모멘텀인데요. 이게 뭐 메인 베어링 서포트라고 하는데 네.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회전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 안에 선박 엔진들이 회전을 막 발전기를 돌리면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출력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베어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단조 사업을 하고 있는 태웅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반해서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을 받아서 좀 올라온 것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조선 엔진과 이제 원전 기기에 사용되는 뭐 밸브라던가 펌프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발전과 관련된 기자재로서 좀 부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0억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좀 그냥 테마성으로 좀 올라왔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 말대로 지금 나온 뉴스들대로 정말 진짜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는 건지는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힘이 실리는 모습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8,000원대를 그냥 한 번에 다 돌파를 했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니테스트나 이런 종목들처럼 강하게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조선기자재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깊은 조정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 딱 보시면요. 이 9,000원대에서 계속 윗골이 달다가 오늘 한 번에 다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뭐 원전이라던가 조선기자재들 또 힘내면은 조금 눌릴 수는 있겠지만 화끈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다만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은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에는 좀 주의하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너무 잘 탄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 시가총액이 좀 1,000억 원대인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꼭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김진경 의원께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좀 투자에는 유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지만 조선 기자재 쪽이 분위기는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럼 대안으로 좀 고를 만한 조선 기자재 종목이 하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삼형 엠텍의 경우가 이제 조선 기자재로 좀 주목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물론 조선 기자재도 저는 충분히 분위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좀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선 기자재 중에서 삼형 엠텍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성광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선 기자재들이 삼형 엠텍처럼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이제 약간의 그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좀 어떤 급등하는 시기에 정말 원하신다면은 삼형 엠텍을 바라보셔도 좋겠지만은 일단 조선주와 분위기 좋기 때문에 나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번 좀 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이제 성광밴드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삼형 엠텍처럼 큰 폭으로 시세가 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막 추세를 그려나가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리스크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성광밴드가 좀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성에 맞게 우리가 골라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종목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광밴드를 좀 골라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번 주 매각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또 새 인수 주체가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연이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본업으로 봐야 하는 걸지 이슈로 활용해야 하는 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이슈로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SK 오션플랜트도 좀 삼형엠텍이랑 조금은 비슷하게 뭐 풍력, LNG, 조선 기자재까지 본업도 전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주호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단기간에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좀 반응이 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진경 요원은요? 네, 실망 다음에 기대 형성이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선 또 의견이 반대로 갈렸어요.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9월 2일 날 마이너스 16% 갔다가 지금 밑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금 계속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3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어쨌든 SK 에코플랜트가 매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매각 얘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이제 디오션 자산운용이 선정이 됐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근데 그 디오션 자산운용이 전 SK그룹 회장 일가가 만든 이제 소유한 운용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긴가민가 하면서 약간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 소식이 또 이제 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매각 아니고 뭐 그러고 지분 매각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요. 항상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죠. 뭐 대명손우랑 그쪽 TA 왕공과 관련된 이슈들 많이 나왔을 때, 내림당, 네, 네. 그때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그때 밑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분 인수, 회사 매각, 회사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정말 주가는 강하게 반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뉴스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특히나 회사 지분 매각이라던가 뭐 지분 인수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꼭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각 관련한 이슈는 또 언제 바뀔 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은 또 여기서는 투자에 또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기대감이 형성됐다.
사실 이제 오늘만 놓고 봤을 때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이제 매각 관련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락세를 보였었고 바로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강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되면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해상풍력, 이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또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은 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슈에 따라서 워낙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 이제 변동성에는 조금 단계를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업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멀리 봤을 때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종목이 워낙 박스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은 먼저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한동안이 또 박스권 내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맞아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중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하고 다시금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5, 6, 7, 8 딱 그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 상단을 좀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서 좋긴 한데 금요일 날 또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 이주호는 내일장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내일 이제 미국 8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월요일 제외하고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렇게 계속 끌어올려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선물이 좀 오늘 매도세가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내일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미리 회피성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 3,200만 가면 누가 자꾸 팝니다. 좀만 넘어가면 계속 팔고 한 3,150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또 사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번 주에 매수를 해줬지만 또 내일 가서 또 변심해서 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3,200에 뭐 참기름 발라놨나 싶을 정도로 네. 계속 미끄러지더라고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미리 외국인들이 정리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도 수급 체크가 꼭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김진경 의원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연일도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뭔가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8월장 좀 부진했던 시장을 겪어왔었고 또 답답한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는 다소 지루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뭔가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주요 이 대형주들이 또한 강한 상승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시장의 경우는 당분간에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지표라든지 또 추가적 FO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지 이 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종목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지루한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지표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주호 의원 하면 자꾸 이제 HJ중공업부터 해서 조선 기자재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딱 종목도 8월 5일날 매수하셨던 종목인데 한라 IMS도 네. 수익률도 43%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좀 신고가를 썼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저는 지금 HJ중공업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종목이 한라 IMS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종목이 공교롭게도 다 조선 기자재 쪽이었는데 지금 HJ중공업은 MRO 모멘텀으로 지금 뭐 그때 10,000원 밑에서 말씀드렸는데 맞아. 24,000원 넘어갔고 지금 한라 IMS도 10,000원대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표가 이상으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 AMS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고요. 사실 한라 AMS의 강점은 약간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가는 구조 속에서 지금
선박평형수 수처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광양에 도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MRO 사업하는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미국과 그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선박평형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이 가격대가 지금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라서 위로 얼마나 더 갈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면은 아마 1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단 노려보자. 17,000원, 18,000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도 조선기자재일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태웅 가져왔습니다. 아, 네. 네, 태웅도 역시나 지금 원래 처음에 태웅이라는 종목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원래 풍력 관련주였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좀 부각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조선기자재입니다. 네. 보면은 그때 5월달 이때 13,000원대였던 주가가 SMR 모멘텀 받으면서 거의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쉬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조정을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온이랑 고압에 버틸 수 있는 고강도 단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조가 회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엔진도 그렇고요. 원전 쪽에 그런 엔진들이 굉장히 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잘 버텨주면서 회전을 하게 만드는 게 단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선 엔진이라던가 원전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명인텍이랑 비슷한 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진중공업이랑 뭐 이렇게 뭐 피팅밸브 쪽 이런 쪽이 계속 부각받고 있고 심지어 동성화인텍부터 시작해서 지금 LNG 운반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기자재 종목군들이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웅은 어떻게 보면은 5월 달부터 올라왔던 게 원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선 기자재로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웅은 과거에 되게 오래전이거든요. 이게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전에 11만 원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코스닥 시총 5위 안에 들었던 기억입니다. 와. 그래서 이때도 아마 그 이슈로 굉장히 많이 갔었고 좀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태웅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강도 단조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원전, 조선 기자재 다 들어갈 수 있는 품목입니다. 태웅 같은 경우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2,000원 짚어주셨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진경 요원도 내일자 시초가 공략주 하나 궁금해요. 네, 저는 오늘 현대무벡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ESS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물류 창고 부분에 대한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매출 성장성에 주목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뭐 유통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다양한 산업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영역은 충분히 넓다라고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무차익 구조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란봉투법 수혜주로도 또 부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물류 자동화라든지 또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또 똑똑히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또 우상향 흐름을 좀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지루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세가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무벡스의 경우 이제 노란봉투법 이 수혜주로도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주가에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빠른 수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6,2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7,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뭐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대장주들이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 손절가 6,200원, 목표가 7,1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